상견례 자리였습니다. 고급 한정 식당 안 두 가족이 마주 앉아 있었죠. 웃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 어머니의 눈빛은 처음부터 차가웠습니다. 이런 음식은 평생 처음 드셔보시죠? 그 말과 함께 밀려온 잡채 그릇. 그 순간 저는 천천히 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여자의 얼굴에 부었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남자친구 민혁이와 사귄 지 2년.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자리를 갖기로 했죠.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실 수 있어. 민혁이가 미리 말했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고 저 역시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으니까요.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 식당이었습니다. 여기 코스 요리가 1인당 15만 원이야. 괜찮아. 우리도 낼 수 있어. 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상견례 당일 부모님과 저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긴장되네. 괜찮으세요? 편하게 계세요. 민혁이네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화려한 차림이었죠. 특히 민혁이 어머니는 명품 가방에 큼지막한 귀걸이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먼저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네. 민혁이 어머니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악수를 청하지도 않으셨죠. 그저 자리에 앉으시며 우리 가족을 훑어보셨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지우 씨가 우리 민혁이 많이 챙겨준다고 들었습니다. 민혁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민혁 씨가 더 잘해주시는데요. 지우 아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민혁이 어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공장을 운영합니다. 공장이요? 어떤 공장인데요? 부품을 만듭니다. 아, 그러시구나. 민혁이 어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죠. 지우 씨 어머님은요? 민혁이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집안일하면서 남편 일 거들고 있습니다. 아, 전업주부시구나. 요즘 시대에 참 드물죠. 그 말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 씨는 어디 다녀요? 중견 전자회사 마케팅팀입니다. 아, 거기. 우리 민혁이는 영업팀장이에요. 나이에 비해 빨리 승진했죠. 요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전복찜, 한우구이, 잡채. 이런 음식 자주 드셔요? 아니요, 특별한 날에만요. 어머니가 정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시겠죠. 여긴 예약도 힘든 곳이거든요. 우린 단골이라 수월했지만요. 민혁이 어머니의 말투는 점점 거만해졌습니다. 요즘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만만치 않아요. 신혼집, 예단 다 준비해야 하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요즘 신혼집이 억 단위예요. 부품 공장 하시면서 그 정도 여유 되세요? 식탁 위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예단도 만만치 않거든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머니, 민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뭐, 미리 얘기해두는 게 좋잖아. 저는 부모님 얼굴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고 계셨고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물잔만 만지고 계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선? 최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민혁이 어머니가 잡채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음식 하나 먹는 것도 여러분한테는 부담일 텐데 결혼은 이것보다 훨씬 큰 부담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화를 내면 더 난처해지실 거라고 생각했죠. 어머님, 구체적인 이야기는 천천히 나누면 어떨까요? 제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결혼식이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민혁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민혁이 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쏘아봤습니다. 그것 봐요. 말도 제대로 못하시잖아요. 솔직히 처음부터 걱정됐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혁이가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뭘 그만해? 요즘 같은 세상에 부품 공장으로 딸 시집 보내는 게 말이나 돼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버지는 꽉 담은 입술을 떨고 계셨고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해? 현실을 말하는 게 심한 거예요?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민혁이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민혁이는 조건 좋아요. 솔직히 지우 씨 쪽에서 더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민혁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음식도 평생 처음 드셔보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잡채 접시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런 건 당신네 집에서는 명절에나 먹어봤겠죠? 저는 천천히 그 접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잡채 접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혁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반말. 제가 묻는 겁니다. 말씀 다 하셨냐고요.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혁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진정해. 민혁 씨, 당신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민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볼 뿐이었죠. 야, 너 지금 버릇없이 굴지 마. 민혁이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버릇없는 건 누구입니까? 저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야.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려 하셨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쭤볼게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돈입니까? 직업입니까? 민혁이 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군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머님은 사람을 무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시? 내가 언제? 아까부터 계속 하셨잖아요. 우리 아버지 직업 무시하고 심지어 이 음식도 제대로 먹어본 적 없을 거라고 하셨죠.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을 말한 것 뿐이고. 사실이라고요? 저는 천천히 잡채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이것도 사실일까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우야, 안 돼. 민혁이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그릇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잡채가 그대로 민혁이 어머니의 얼굴로 쏟아졌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민혁이 어머니는 얼굴과 옷에 묻은 잡채를 보며 굳어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드셔보시는 거죠? 이런 대접은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미친. 민혁이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종업원들이 황급히 달려왔고 다른 손님들은 모두 우리를 쳐다봤죠. 당장 나가. 너 같은 애랑은 절대 결혼 못해. 그러시겠죠. 저도 그럴 생각 없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집안과는 인연 맺고 싶지 않거든요. 뭐라고? 지금 감히. 어머님께서 먼저 우리 가족을 무시하셨잖아요. 제가 똑같이 돌려드리니까 화가 나시는 거예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가시죠. 부모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지우야, 잠깐만. 민혁이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비켜요.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 다시 한 번만. 당신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 모욕할 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어머니 성격을 아니까.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선택을 한 거예요. 어머니 편을 들기로요. 민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쌀쌀했습니다. 괜찮니? 네, 괜찮아요. 그때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박 사장입니다. 아, 김 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통화는 짧았습니다. 거래처에서 연락 왔어. 급한 일이라는데. 근처라고 하더라고. 그럼 가보셔야죠. 근데 식당 앞에서 만나자는데. 아버지가 우리가 방금 나온 식당을 가리키셨습니다. 괜찮아요. 들어가요.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민혁이네 가족은 아직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본 순간 그분의 얼굴이 또다시 붉어졌습니다. 또 왔어? 하지만 우리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7명 정도 되어 보였죠. 그들은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식당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아버지 앞에 일렬로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급히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괜찮네. 무슨 일인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무게감 있는 목소리였죠. 대성그룹 김 전무님께서 내일 회의 전에 꼭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대성그룹? 민혁이 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알았네. 내일 아침 8시에 본사로 오라고 전해주게. 네, 사장님. 남자들은 깊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식당 앞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민혁이네 가족의 표정이 볼만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민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했잖아. 부품 만든다고. 하지만 대성그룹이랑 대성그룹 전자부문 핵심 부품 공급하고 있네. 20년째. 민혁이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혹시 피테크 박 사장님이십니까? 그렇네. 피테크?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민혁이네 가족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대성그룹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전자업체들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회사. 업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죠. 그럼 우리 회사가 대성그룹 하청 받는 거 박 사장님 회사 부품 쓰는 거였어요? 그런가 보네. 민혁이 아버지는 건설 자재 유통업을 했습니다. 대성그룹 건설 부문과 거래를 하고 있었죠. 그 거래가 가능했던 건 대성그룹과의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라 뵙고. 민혁이 아버지가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괜찮네. 자네도 몰랐을 테니까. 하지만 민혁이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채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었다 놨다를 반복했죠.
저기, 아까는, 아까요? 아까 부품 공장은 별것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맞으세요. 민혁이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 처음 먹어본다고 하셨죠? 그것도 맞아요. 우리 아버지는 바쁘셔서 이런 데 올 시간이 없거든요. 저는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우리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차에 탈 때까지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괜찮았을까?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닐까? 어머니, 저는 민혁 씨랑 헤어질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오늘 보셨잖아요.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지우야,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왜요? 내가 더 잘났다면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저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충분히 훌륭하세요. 아니야. 우린 정말 화려하게 살지 않잖니.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잖아요. 직원들 월급 밀린 적 없으시고 거래처랑 약속 어긴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우리 딸 다 컸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민혁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일로 모든 게 정리됐어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찍 출근 준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 회사가 크든 작든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잖니.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내가 뭘 가졌는지 보고 판단하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지. 민혁 씨는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너도 결정을 내린 거잖니. 잘했어. 그날 오후 민혁이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리고 저희 회사 일 때문에 불이익 같은 건 없겠죠?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일은 일이고 개인사는 개인사니까. 감사합니다, 사장님. 전화를 끊고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 필요할 때만 고개를 숙이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승진도 했고 새 프로젝트도 맡게 됐죠. 민혁이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를 만나게 됐습니다. 회사 협력사에서 일하는 후배였어요. 그 후배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실 엄청난 사람이야. 응, 알아. 내가 항상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런데 그 후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난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나는 내가 부모님 이야기할 때 표정이 좋아서 좋은 거야.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상견례는 조용한 한식당에서 했습니다. 고급스럽지 않은 동네 맛집이었죠. 두 가족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색함도 없었고 무시하는 말도 없었어요. 두 사람 보기 좋네요. 서로 아끼는 게 보여요. 우리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 일은 젊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그저 응원할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다. 그죠? 1년 전 그 일 후회는 안 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후회 안 해요. 그때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백미러로 저를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내 선택이 옳았어.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참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답은 명확합니다. 잘했다고, 제대로 했다고. 사람은 돈이나 지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잡채는 씻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무시한 말은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값진 재산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